그럼 이럴 때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게 최대한 선처를 받아서 기소유예 정도에서 기소되지 않고 좀 사건을 좀 길게 종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사건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첫 번째는 이제 뭐 신체에 손이 닿으면 바로 폭행이 되냐, 이제 폭행이란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선행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닿게 되면은 이제 뭐 찰과상이나 이런 게 생기거나 뭐 멍이 들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게 상해의 선을 넘게 되냐. 이게 쌍방폭행인 경우에는 이거를 뭐 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지만 일방은 폭행, 또 일방은 상해, 뭐 이렇게 사실 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사실 절차적으로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빨리 선임을 했을 때만 이게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폭행에 대해서는 일단 좀 뭐랄까, 이제 학교 폭력이나 또는 군대 또는 뭐 지인 사이에서 있었던 좀 감정 다툼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폭행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체에 좀 닿았다. 이게 반드시 폭행이냐를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감찰 사건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폭행이라는 거는 정의가, 법적인 정의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거든요. 그 유형력의 행사를 보면은 뭐 가다가 이렇게 어깨가 부딪히는 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과연 그거를 형사에서 말하는 폭행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폭행인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부딪혔다거나, 물론 이제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 다툼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뭐 때리려고 또는 치려고 폭행의 고의로 나를 부딪혔을 거야, 어깨로 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전후 맥락을 봐서 그런 행위들이 어떤 폭행이라고 볼 수 있냐, 뭐 이런 게 좀 다투어져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판례들을 보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피신고인은 막 자기 목을 졸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걸 보면 스스로도 뭐 이러이러한 관계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려고 몸에 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폭행의 고의로서 목을 졸랐다, 목을 조른 폭행에 해당한다 라고 보지는 않고 무죄를 설시하는 경우들이 좀 조금 있어요. 만약에 이제 폭행이라는 선을 넘었다, 또 폭행 행위로 인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목을 이렇게 덥석 가는데 이렇게 딱 잡았다랑, 그럼 이제 여기 찰과상 같은 게 생길 거잖아요. 폭행을 지나서 상해로 인정이 될 거냐의 문제인데, 상해 진단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가 있다라고 해서 무죄나 상해가 되는 거는 아니고, 상해는 조금 어느 정도를 좀 선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약간 찰과상이 생기게 되면 병원에서는 다 상해 진단서를 끊어줘요. 그러니까 일반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상해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유관상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뭐 이제 염좌다, 뭐 이렇게 해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진단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상해가 되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2주라는 기간 동안 그냥 뭐 병원에서 특별한 처치를 받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은 이제 상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폭행 같은 데서 얘기하는 상해고, 여기서는 좀 상해를 좀 타이트하게 보죠. 그런데 이제 뭐 강간치상이라던가 뭐 강도를 하다가 이제 발생하는 상해,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기초 범죄가 있는 좀 강력한 강력 범죄에 해당함으로 인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발생한 이런 상해는 조금 넓게 봐요. 특히 이제 강간, 성범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해는 조금 더 넓게 보는 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범죄에 따라서 사실 상해의 개념이 바뀌는 거는 아닌데, 그 상해가 발생하게 된 기초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큰 행위이기 때문에 상해로 인정되기 위해 어느 정도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강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해들에는 뭐 이제 약간의 멍이 들어도 뭐
이제 상해가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냥 이제 뭐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사이에서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좀 살짝 멍이 들었다거나 살짝 뭐 찰가상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범죄의 고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해를 조금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찰과상, 멍이라는 단어로 꼭 상해가 되고 안 되고는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그런 상황이나 맥락을 좀 따지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해드릴 거는 만약에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다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안 다치거나 덜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쌍방 폭행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다칠 수는 없으니까 한쪽이 조금 많이 다치거나 한쪽은 안 다치거나 아주 경미하게 다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술집에서 술 먹고 좀 이렇게 시비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그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막 다투고 있을 때 서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럼 이제 경찰에서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그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해서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바로 인지로 입건을 하거든요. 당사자들은 뭐 좋게 싸우다 뭐 이렇게 해결되면 그냥 서로 헤어지고 싶었을 텐데 이게 신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사가 입건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받을 텐데 다음날이든 그날 저녁이든 새벽이든 변호인하고 상담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게 그때 이제 발생했던 몸에 있는 상처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증거를 보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반드시 상해 진단서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증거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미리 보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상대방의 의사가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해가 돼서 하더라도 서로의 의사는 화해가 됐지만 상대방이 조금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상해가 좀 있는 걸로 좀 보인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그걸 상해로 입건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뭐 육안으로 보이진 않는데 뭐 옷 안 보이는데 상해가 숨겨져 있었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데서 뭐 이제 미세골절 같은 게 있었다거나 이제 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보존을 해놔서 만약에 이제 나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 증거를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좀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이제 변호사들이 아는 거기 때문에 증거 보존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꼭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변호인을 선임하셔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조금 수사 단계에서 요거를 좀 잘 진행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둘 다의 위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서로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하고 뭐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료하는 거를 도와주고 이러면은 이게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위법성은 증명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위법성만 너무 크게 평가가 되면 두 사람 사이 위법성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나만 기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위법성의 정도를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그거를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이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거나 톡을 불어서 이렇게 감정을 좀 배제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 선임을 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인이었습니다. Cause how we handle those like an S on our chest. Super proud of how we held it down on